안녕하십니까. 강령한의원TV 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밀리의 서재 오리지널 출판인 어른의 재미라는 책인데요. 저는 가급적 전공 서적이나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은 이제 종이책으로, 가볍게 읽는 책이나 비전공 서적은 밀리의 서재를 구독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어른의 재미라는 책도 밀리의 서재에서 발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프롤로그에서 밝혔듯 어른이 되면 딱히 재밌는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평일에 야간 진료를 하는 사람은 재미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돈을 왜 버는가? 내 개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이 가끔 들죠. 이제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주변 동료들과 얘기해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결론이 절제 균형이라고 답을 내리는데요. 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재미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책 몇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서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한 번쯤은 되새겨 볼 만한 몇 가지 어른의 재미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캐를 가져볼 것입니다. 저자는 사회적인 이름을 버리고 전혀 다른 부캐를 가져볼 것을 권합니다. 즉 계급장 떼고 온전한 자신으로 자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몇몇 기업에서도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이러한 자유로운 사고를 하기 위한 발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삶에서 다양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의사 모임에서도 땡땡 한의원 원장님 이런 식으로 규정되는 자아가 일명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고정되어 버리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재밌는 활동을 하자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도 원장님이라는 단어 그러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무형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동기들 모임에서는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보자고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결국은 체력이다. 상공회의소에서 현직 CEO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어떤 재능이 더 있으면 좋겠는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체력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신기했는데 저자도 결국 마지막에 와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체력이며 모든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다 갖추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체력만은 그렇지 않기에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다면 그건 체력이 떨어졌다는 뜻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의원에서 보약 상담 시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저희 한의대 동기들 모임에서도 한의원 경영을 잘 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룬 분들의 공통점은 체력적으로 뛰어나고 항상 의욕이 넘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재미를 찾아 여러 가지 모임이나 활동을 하시고요. 저도 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 3회 운동하는 원칙을 세우고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동소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항상 체력에 돈과 시간을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루함은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신호이다. 매너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가 계속 반복되면 지루합니다. 저자는 이를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어제도 동기한테 전화가 왔었는데요. 한의원에서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진료를 하는 원장님들은 지겹다는 말씀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학생 때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이거를 좀 기억하고 지키려고 리마인드를 하는데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질환의 환자시더라도 좀 더 새로운 효과적인 치료법, 조금 더 정밀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면 또 저희 한의원의 원장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러면 이제 지루함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조기 그리고
본업에 대한 생각입니다. 요즘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저도 관련 서적을 몇 개 읽어봤는데요. 노동소득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자본을 빨리 축적해서 자본소득을 위주로 생활하면서 조기 은퇴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일 자체가 즐겁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굳이 조기 은퇴를 바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지겨운 쳇바퀴를 억지로 굴리고 있다고 생각되면 일에서의 해방이 아닌 원치 않는 일에서의 해방이 필요하다. 원하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저도 개원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돈을 버는 방식도 금액도 다양하겠지만 어떤 친구는 몸을 축내가면서 목숨을 깎아가면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번아웃이 오는 친구도 있고 좀 덜 벌더라도 웃어가면서 진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파이어족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쓰임이 있다는 게 인생에서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가 또 본업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의미가 크다. 자신이 가장 오래 일해왔고 잘할 수 있는 일이며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는 일이다. 그 자산을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좀 올드한 얘기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발언을 줄여라. 저자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분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모임에서 대화를 주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듣는 포지션이 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한 자리에 모인 사람이 N명이라면 대화의 비중은 N분의 1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모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조연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 조연 역할을 할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부끄럽고 반성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제 직업상 상담과 그에 대한 솔루션 드려야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그게 제 개인 모임에서도 주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에 공백이 생기는 거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결하게 말하고 아는 척하지 말고 남이 말하는 만큼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던 부분입니다. 책에 더 좋은 조언들이 많은데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물론 저 조언대로 산다고 인생이 갑자기 확 재밌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절제와 균형을 지키면서도 인생을 좀 더 재밌게 느끼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생 선배의 조언이 좀 고깝게 느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저는 대학교 특성상 선배들 조언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는 경험이 많아서인지 이런 비교적 진심 어린 조언을 들으면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보고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책 원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